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입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를 기자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기자면 어디 기자 누굽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죠. 제가 기자면 절대 못하는 게 그 농구계에서 제일 윗줄에 있는 기자인 손대범 기자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따지는 거 불가능하고요. 정지욱 기자한테 정지욱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틀렸다고 그 틀리는 거 불가능하고요. 류동혁 기자 문제했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기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진짜 뭔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총 보수액, 그러니까 셀러리 캡을 확장하자고 얘기한 적 있어요? 상한을 폐지하자 그랬지 한 번도 이걸 올리자고 한 적은 없죠. 상한을 폐지해서 셀러리 캡에 의의를 살리자는 거였죠. 비슷한 느낌 받게 하자. 배구는 7억대 받는다. 그렇다고 뭐 배구가 지금 우리나라 여자 농구보다 더 잘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다. 그거 몇 년 전 얘기예요. 인기 때문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 말도 맞아요. 똑같이 농구할까 배구할까 고민하는 선수들한테 배구는 7억 받는데 농구는 인센티브 일단 빼고 3억. 최대 한도가 4억 5천. 정하진 않은 상태에서 둘 다 스카우트를 받았어요. 어디 가요? 저도 아는 사람이 그런 상황이면 배구하라고 그러지 농구하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상한 폐지해서 최고액 받는 선수는 비슷하게 만들어 놓자고 그냥. 아, 농구도 7억 받아 이렇게 만들어 놓자고. 배구도 어차피 다 7억 받는 거 아니잖아요. 되게 극소수지. 신규 직원을 채용하려는 입장에서 물론 투자는 다른 걸로도 투자가 돼야 되지만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근속을 하게 되면 네가 일만 잘하면 어느 정도까지 벌 수 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서 무슨 난 현역에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기가 차는 거예요. 왜? 그 업계에 있으면 그 업계가 형성이 되고 커지길 바라야 되는 건데 그걸 자기들이 맡고 있어. 최저는 공개 안 되니까 얼마인지 몰라요. 대충 어렴풋하게 들었는데 그 옛날에 드는 거라서 지금 리그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갔는데 다 그게 제일 싫었고 그게 제일 재미없다며요. 그 한 팀 팬들 빼고 나머지 5개의 팬들은 재미없을 테니까. 그럼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 리그에서 가장 싼 선수가 누구냐? 박지수. 3억밖에 안 해요. 셀캡에 안 들어가는 그 인센티브 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희슬이 FA 되자마자 전화해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강희슬 바로 갔잖아요. 거기 국가대표 경력자가 몇이에요 지금. 박지수가 5억 이상 받았다. 강희슬을 어떻게 데려와요? 못 데려오지. 뭐 박혜진 5억 받았다. 김단비를 어떻게 데려와요? 우리은행이. 내가 언제 총 연봉을 올리자고 한 적이 있냐고. 이미 오른 연봉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왜? 모든 분야가 물가가 오르니까 급여도 올라요. 취직하려는 사람 없으면은 급여가 올라야지 취직하려는 사람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농구 선수로 취직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프로 데뷔했다가도 바로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냥 가는데 프로 될 확률도 적어. 뭐 프로는 뭐 내일만 하면 다 된다. 개소리는 좀 하지 마 좀. 수빈이 은퇴하고 수빈이랑 같이 나가서 농구 여러 번 했는데 그 농구 좀 한다는 남자애들 수빈이한테 다 발리더라. 개소리 좀 하지 마. 거기서 수빈이가 혼자 다 놓고 놀더라. 옛날에 인하대에서 보신 분들 걔 수빈이 맞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한다는데 수빈이 맞아요 걔. 근데 그게 너무 격차가 나니까 프로 1군끼리도 너무 격차가 나니까 그래서 거기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 서양팀이랑 붙으면은 레이업 흘려요. 왜? 지뢰 겁먹고 피해서. 그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대회를 뛴 선수가 50몇 명이라고 했지만 아예 출전을 못한 팀도 있고 하니까 전체 선수는 1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한 학년에 30-40명 정도가 있는 건데 한 해에 프로 몇 명 돼요? 10명 정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로 온 선수 중에서도 반 정도만 프로 되는 거예요. 그럼 첫 FA를 맞이하고 때까지 남은 확률은 이번에 1차 FA 몇 명이었어요? 이소희는 미리 계약했다 그러고. 근데 뭐 내용만 할 줄 알면 몇 천만 원씩 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해. 그런 소리가 가능하다는 건 당신들 뇌가 없다는 거야. 수빈이 그래도 프로 1군에서 경기도 뛰던 애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뭐 걔가 뭐 공격형 선수는 아니니까. 그래도 팀에서 요긴하게 잘 써먹던 애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렇게 되는데 프로 될 확률도 적지. 초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얘네 퇴직금도 제도도 없다고요. 몇 살까지 할지도 모르지. 근데 그 연봉이 지금 과하다. 지금 옛날 농구대단지 세대 때는 그때는 입단 계약금만 가지고 강남 30평형 아파트를 샀다고요. 지금 최고액 받는다고 그게 돼요? 그리고 여자 농구 적자인데 뭐 남의 돈인데 무슨 늘려라 많이 하냐고. 늘리라고 한 적도 없고 상한만 없애자고. 그러면 남의 돈인데 왜 그렇게 줄기차게 아시아 쿼터도 해야 되니 외국인 선수제도 해야 되니 그런 얘기는 왜 하는데. 그 셀캡에도 포함 안 되는 플러스 알파의 지출이에요. 그 얘기는 왜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국내 풀 다 무너지느니
국내 풀 살리자고. 뭐 말은 이렇게 해도 일단 그 선수들도 오면은 일단 우리 선수니까. 근데 전 보여요. 그게 우리은행 이렇게 돼도 리빌딩 없대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리빌딩은 뭐 누가 있어야지 리빌딩 하지. 벤치장 우리은행이 제일 쳐져요. 위성호 감독님 얘기를 녹화해놓고 편집하기 전에 지금 이 얘기를 추가로 더 하고 있는 건데요. 위성호 감독이 육성한 적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우기고 뭐고가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그런 기조로 간 적이 없어요. 내일 보고 그렇게 간 적이 없어요. 계속 얘기해왔어요. 당장 한 경기 한 경기를 본다고. 그게 뭐 잘못됐다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오늘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다음으로 미룰 수는 없는 얘기니까.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사실이 그렇다고 그냥. 그 육성 얘기하는데 예시가 김정은이 나오는 것도 처음 봤어요. 진짜. 김정은이나 김단비나 둘 다 국가대표 에이스 타이틀을 단 상태로 우리은행을 갔는데 물론 거기서 더 배우긴 했지. 새로운 스타일의 농구 더 배우긴 했지. 위성호 감독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른 감독들은 리바운드를 잡으라고만 하는데 위성호 감독은 이게 세세하다. 결국엔 디테일이다. 제가 다른 팀들 위성호 감독 다 따라했는데 다 실패한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디테일 차이다. 양만 따라하고 디테일을 안 따라했다. 다 양에만 집중한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다들 위성호를 너무 개무시한다고. 양으로 때려잡아서 하는 줄 안다고. 정작 위성호 감독 인정한다는 사람들, 제가 위성호 감독 인정 안 하니 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위성호 감독의 양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게 무시지 뭐야. 양으로 때려잡는 건 아무나 다 하지. 정작 자기들이 무시하고 있는 걸 몰라요. 지금 야구 프로그램 최강야구 하죠. 최강야구 하는데 거기에 다 은퇴 선수들이죠. 은퇴 선수들인데도 프로 때도 안 썼던 구종 익혀가지고 새로 던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선수를 새로 육성해서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 물론 아마 선수들도 있으니까 그 선수들한테는 기회가 되고 육성이 되겠죠. 근데 은퇴하고 나서 한 가지 더 배워가지고 그걸로 극복해서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육성이라고 하나? 위성호 감독이 대표팀에서 강하정 살렸다고 그러는데 위성호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었던 건 리우올림픽 최종 예선까지예요. 근데 강하정을 국대 가서 살려냈다? 전혀 아니에요. 이 기간에 강하정이 성장했다는 거는 일리가 있어요. 통산 기록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 바로 알 거고 위성호보다 강하정의 성장을 관통하는 지도자는 서동철이죠. 강하정은 무려 김단비보다 먼저 뽑혔던 선수고요. 2011-2012 시즌에 이미 커리어 하이로 3점슛 성공률 35.6% 그리고 평균 득점 12.9점을 했던 선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제가 부활하고 개인 기록이 다소 하락한 건 맞아요. 그러면 되려 위성호 감독이 국가대표 지도를 맡은 동안 하락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되나. 소속팀에서 단 한 번도 위성호 감독의 지도를 받은 바 없지만 통산 31.3%에 득점도 10.2득점을 했고요. 통산 3점슛 751개. 한때 5년 먼저 데뷔한 한채진보다 통산 3점슛이 더 위에 있기도 했어요. 근데 강하정 선수가 부상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커리어가 일찍 끝나면서 한채진 선수가 재역전을 한 거지 더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국대에서 위성호가 살려는 거다? 그 맞아요. 2016년에 스플래시 시스터즈라는 이름으로 김단비하고 되게 화제가 됐던 건 맞아요. 근데 그 상대팀이 쿠바예요. 지금 현재 랭킹 38위 쿠바. 그리고 박지수도 이때쯤엔 대표팀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요. 이때 아직 고등학생이긴 했는데 김정은은 보기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이던 선수가 맞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FA 기억나나요? 원 소속팀이던 하나은행하고 FA가 결렬되고 나서 네 팀이 뛰어들었어요. 그 정도면 거의 전 팀 다 뛰어든 거예요. 그런 초대형 FA였는데 이걸 하락세를 보이던 선수다. 하락세가 있긴 있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수술 미루고 뛰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재활해서 복귀한 거잖아요. 김정은 선수가 차이도 많이 나는데 신지현 선수랑 왜 친한 줄 알아요? 그때 울면서 재활 같이 해서 그래요. 한 번은 수술 미루고 병원 5군데 돌았는데 다 수술하라는 거예요. 그걸 미루고 뛰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 시즌은 재활해서 복귀한 시즌이라서. 그리고 이때 이미 하나은행은 강희슬 에이스 기조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팀 내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거고 그 나이도 31밖에 안 되는데 아직 해보자는 생각도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뭐 31살이 뭐 되게 하락세였다 그때. 우리은행 가서 재활 성공하고 성공적인 복귀한 건 맞죠. 딱 그 정도죠 그냥. 그러면 김정은 선수가 우리은행에 있을 때보다 하나은행 와가지고 지금 성적이 더 좋은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은행에서 죽여놨는데 하나은행에서 살렸나? 아니잖아. 그냥 역할이 커진 거잖아 그냥. 자 그럼 김단비를 볼게요.
우리은행에서 2시즌 뛰었고요. 위성우 감독의 코치 시절에 김단비가 가르침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은행 2군 선수들 안 되는 건 우리은행 감독인 위성우 감독 탓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때 김단비 지도한 것만 인정한다. 이때 위성우는 초임 지도자였고 감독은 그 임다식이었는데 임다식 건너뛰고 위성우가 키운 거다. 이때는 위성우 감독도 지도자 어떻게 하는 건지 임다식 감독한테 배우던 때예요. 신안에서 지도자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물론 이때도 초임부터 잘했을 수 있지. 근데 우리나라 농구는 야구처럼 1군, 2군이 완전히 분리돼 있지가 않아요. 퓨처스 경기 때만 그때 코치들이 나서서 지도를 하는 거지. 평시에는 너는 2군이니까 저 코치한테 가서 배워 이러고 따로 떼놓고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무슨 이거 감독이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위성우 감독 후보 선수들 운동으로 더 챙기는 거 유명한데. 여튼 김단비 선수는 2021년, 22년 시즌을 끝나고 우리은행으로 이적을 했고요. 위성우 감독이 실력자고 승부사고 지장이고 그리고 김단비 선수한테는 오래 겪어서 따로 적응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됐죠. 근데 김단비가 누가 봐도 그때 하락세였다. 그 시즌은 김단비 커리어 하이예요. 19.3득점. 이게 하락세예요. 그 전에도 18.5득점. 우리은행 시절보다 득점이 높아요. 심지어 이때는 평균 득점이 6점을 수직 상승했어요. 그럼 김단비를 제일 성장시킨 지도자는 구나단이네?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그냥 외국인 선수제 폐지돼서 역할이 집중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적 전에 했던 올림픽에서도 그리고 이적해서 시즌을 치르기 전에 했던 월드컵에서도 김단비는 대표팀의 주포였어요. 물론 강희슬이 그만큼 성장하면서 강희슬이 대표격으로 가긴 했죠. 올림픽 끝나고 나서 강희슬 선수하고 김단비 선수하고 둘이 방송도 나오고 있던 거 다 아시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선수 2명 뽑으라면 그때도 김단비였는데 김단비가 그때 하락세였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 파트너가 강하정이었는데 지금은 강희슬로 바뀐 거죠. 근데 강희슬이 대단한 활약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할이 강희슬한테 좀 더 간 거죠. 그냥 김단비는 대표팀 은퇴 선언을 하고 합류했는데도 근데 이 선수들이 우리은행 가기 전에 하락세였다. 이게 싫은 거예요. 굳이 인정을 하기 위해서 멀쩡한 선수를 하락세 선수를 만들어야 돼. 멀쩡한 선수를 죽어가던 선수를 만들어야 돼. 죽어가던 선수 누구 살렸는데 그거 말해보니까 없어. 뭐 박태훈? 삼성 했을 때 더 좋았어요. 노현지 KDB 있을 때 더 좋았어요. 누구 살렸는데 죽어가던 선수 누가 갔는데. 그럼 원래 거기 있던 지금 삼성에 있는 김단비는 왜 그 평가가 그때만큼 안 나오는데 꼭 이건 다 쏙 빼놓고 얘기하더라. 그때도 얘기한 게 처음에는 임금 얘기하다가 이래서 그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그건 또 넘어가고 쑥 빼고 인정도 안 해. 그냥 쑥 넘어가. 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